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호투,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미 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허 대사님, 네. 이 회담이 가만히 보면요, 정말 기획을 해서 저렇게 미국이 크랩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명예훈장부터 뭐 네. 굿럭크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또 55만 명의 그 백신 화이자 공급, 네. 이런 식으로 했다면 미국이 거의 천재적인 기획 능력, 어느 순간에 미국이 굉장히 허술해가지고 한국의 로비에 놀아나서 갑자기 뭐 문정권 들어서 트럼프가 장단을 맞춰주면서 네. 도와주는 행동들을 거듭해 왔는데, 이제는 미국하고 만나서 지 맘대로 주무렸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네. 한국이 트럼프를 갖다가 한국의 지방선거 전날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하겠다. 싱가포르하고. 그 다음에 또 총선 전날 이 진단 키트 실어 갔다라든지 뭐 곳곳에 등장을 해서 한국을 도와주는 일이 2018년 1월부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바이든의 이제 행정부 지금 이게 원래 본래 미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래 미국의 모습이죠. 트럼프 때 그때는 사실은 좀 비미국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런 그렇습니다. 행동 양식하고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이 가장 아마 좌절을 했던 거는 북미 대화라든가 전자권 전환, 육자회담 이런 게 전혀 시도 먹히지 않았다. 아예 이제 대화에 나오지도 못했고 공동성명의 문자라도 표현도 못했다는 건데, 그 방문하기 전에 그 윤건영이가 뭐 잠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이번에 뭐 첫 만남인데 별거 없다. 의례적인 인사치를 보이다가 가기 전에 대충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게 얻을 수 없다는 걸 미리 알았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뭐 크게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자기들이 난처할까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서 첫 회담이긴 한데 다시 만날 기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엔이라든가 다른 나자 회의 말고는 그렇죠. 그때 잠깐 만나는 거 외에 정말 특단의 한반도였던 그 뭐 대단한 음중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늘 같지는 않고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은 저도 그거 보고 조금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만 싱가포르 회담. 그 다음에 그런 판문점의 뭐 정신 이런 걸 갖다가 되살린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처음에 전 언론에 금방 들었을 때는 그게 영문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러면 곤란한데라고 했는데, 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정신을 개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리스펙트 하겠다, 한국이 북한하고 이제 평화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그 노력 자체는 인정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그 문장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펙트도 아니고요, 리어펌입니다. 과거에 이제 싱가포르하고 판문점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고 그게 그 북한의 그 완벽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것도 명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based on입니다. based on 뭐 판문점 이렇게 previous inter-Korean and US DPRK commitment such as 판문점 디클레레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경향신문,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좌빨 언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 개성했다는 걸로 그렇게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국내 언론을 쭉 보니까 한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친정부 계열의 연구소나 그 학자들은 전부 다 아마 이걸 갖다가 북미 회담 또는 이제 남한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물꼬를 튼 걸로 그렇게 이제 과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이 정확하게 워딩으로 보자면 과거에 남북한 간에 있었던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간의 이 언급의 회담 기초하여 거죠. 기초하여 외교적이고 외교적 대화에 대한 이 믿음, 일반적인 믿음을 갖다가 재확인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대화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외교적이고 대화적으로 해결해 가는 부분을 갖다가 재확인한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 승계한다라는 표현하고는 그건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데 아마 이 정도 표현을 얻으려고 하면 사활을 걸었을 겁니다. 문재인으로서. 이것마저 안 들어가면 자기들 정말 이런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문구를 갖다가 표현해 주되 그러면 나머지 어떤 그 쿼드라든가 그다음 대중국 포획구도 뭐 그런 어떤
반중적인 정서가 담긴 그런 단어나 워딩 같은 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겠죠. 분명히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계속 물꼬를 터나겠다는 거로 이제 자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영문을 보니까 지금 자막이 떠오릅니다만 영문을 보시면은 그냥 리스펙트도 아닙니다. 뭐 존중하겠다는 뜻도 전혀 아니고 계승도 아니고 그냥 재확인하겠다 그런 노력들이 의미는 있다. 뭐 이런 정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국내에 소위 외교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걸 문구에 넣었다고 해서 북한이 별로 좋아할 건 없을 것 같다. 그럼요. 북한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뭔 감흥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추가해서 어떤 좀 더 전향적인 단어를 썼다든가 아니면 유엔 제재 해제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내 이거 얻어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이제 언론들이 떠든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국문으로 된 거 보면 또 속기 쉽습니다. 영문으로 된 걸 봐야 되는데 전혀 여기 뭐 리스펙트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철저히 아마 그 내고 과정에서 미국이 강하게 어필했던 것 같고 요 정도 양보해 준 거 뭐 이거는 뭐 크게 미국으로서 손해 볼 짓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실제 바이든의 속내가 다 나왔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과거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을 정상주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 거기 보면은 영어로 했던 데 리지트머시가 없다. 없는 국가를 갖다 상대하지 않겠다. 그다음 걔들 말뿐이지 않느냐. 행동이 따르지는 말만 하는 국가는 뭐 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말만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데 유엔 또는 미국의 제재 완화를 약속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표현하는 거 재밌었던 게 북한이 과거처럼 국제 무대에 등장한 거 허용치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지고 띄워주고 사실 그때 인공기하고 성조위가 나란히 있는 게 아마 사상 처음이었죠.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미국으로서는 굴욕적인 일인데 그런 어떤 그 어설픈 쇼 같은 건 하지 않겠다라고 기자회견에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순간은 아마 문재인이 가장 막 불편했을 그런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전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죠.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만 김정은하고 면담하겠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서 뭐 하나도 이제 뭐 후퇴하거나 바뀐 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바이든이 실제 이제 표현한 걸 갖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뭐 외교 안보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양쪽 이제 심의 있게 논의를 했고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제 북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외교적인 관여를 계속할 때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장님 그 5월 23일 날 블링켄 외교장관이 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 끝나고 나니까 모든 신문에 일제히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이 표제를 달았습니다. 근데 소장님 기억나시겠죠? 이거 하기 전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2+2 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대북 관련 이제 대북 개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이든 북한의 미국의 정책이 한 100일 걸쳐서 나온 거. 수립됐죠. 그때 블링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요만큼 할 만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문은 열려 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은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뜻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기자들이 그렇게 쓴 기자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상이라는 게 어떤 그 심층구조, 표층구조를 보고 외교관들 말을 하는 것 같다. 그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소리 안 하다가 지금 분명히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던 직접적인 표현을 하니까 전부 이제 국내 언론들이 그걸 표제를 땄었거든요. 그래 이걸 보면은 요즘에 그 한국의 조정동 기자들 수준이 상당히 떨어졌다. 과거에 저희들이 외교관 그 초년 외교관일 때는 소위 말해서 조정동 기자들 수준이 꽤 있었거든요. 저희들하고 이제 그 책 같은 것도 읽고 이제 토론도 하고 나름 지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받아서는 앵무새처럼 되거나 그러니까 그냥 외신에 난 거 그 표현 단어 그것만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 임플리케이션 함의 같은 것 같은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자 이제 북한이 화답할 차례다.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뭐 그런 식의 뜻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계속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스가하고 회담할 때는 계속해서 북한 비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한반도 비핵화로 계속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어찌 보면은 뭐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 우리한테 양보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트럼프의 오류를 이제 트럼프 외교 직접적인 탑단으로 하겠다는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걸 갖다 우회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답했냐면은 뭐 대북 정책 검토가 굉장히 빨랐다.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은 환영한다. 이거는 뭐 외교적인 수사죠. 그다음에 대북 정책 검토한 데서 그동안 긴밀한 뭐 협조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실용적, 점진적,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원칙에 대해서 한미 간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인식을 같이 한 적이 없죠.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양국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건 차이가 많죠.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대북 접근에서 차이가 발생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소위 말해서 기존 정부의 어떤 그 대북 관계라든가 한미 동맹을 둔 기본 자세가 약간의 수정이 생긴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번 행사는 미국에 끌려와가지고 미국의 그 이니시티브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한판승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어떤 표현된 워딩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가 심사숙고해서 동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소위 말해서 외교부의 어떤 직업적 관료들의 이런 문구 작성이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하는 건 그런 과정은 전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주사파 일부, 지금 청와대 일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걸 보면은 뭐 전혀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 정부가 갖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비핵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의 시각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엄청난 차이가 엄청난 있는 것을 차이죠. 없다고 네. 거짓말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게 네.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장 중국은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외교부 대변인과 또 여기 주중 대사가 대사. 네. 주한 중국 대사가 네. 이제 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북한이 지금 조용한 부분은 북한은 원래 어떤 일이 불쾌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작을 때는 좀 세게 떠들다가 네.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한동안 내리죠. 조용히 네, 하면서 이 뭔가 센 반격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제가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공동성명에 나온 걸 쭉 봤었는데 처음에는 쿼드란 말 자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쿼드가 분명히 있더만요. 예. 그 단어가. 그래서 보면 북한의 인권상 이거는 뭐 문재인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건데 김정희만큼 문재인이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협력한다는데 동의했다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한미일 삼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걸 가지고 뭐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단어를 집어넣은 건데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지금 아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삼국 협력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 같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두고 한국, 일본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는 이 단어 하나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육자회담을 복귀하자. 우리가 주도해서 그런 것도 엮어보겠다. 예. 대신에 한미일 네. 정상회담을 해줄게. 네.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네. 자기가 갔을 때 서가를 불러가. 그 자리에서 하자 내지 다시 미국이 소집하면 내가 한 번 더 오겠다 이야기도 그게 했던 뉴스에 걸로 나왔는데 후속 그 기사 보도가 안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 그냥 깔아뭉갠 거죠. 서가가 네, 네. 미국이 형식적으로는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네, 저래 좀 네. 또란 소리를 하는데 어찌 생각하노? 노 네, 이랬던 네. 걸로. 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G7에서 만나자고. 빠른 지가 미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나왔으니까 예, 그건 그렇게 아마 유추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건 물론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이거는 뭐 유명한 이제 수사죠. 이걸 유지할 걸 약속했다. 그다음에 남중국 해외 여타 지역에서 평화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 자유의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유지했다. 이건 뭐 당연히 중국을 보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아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드 부분인데 도서국들 태평양 도서국들과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코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지금 현재로서는 코드에 직접 가입할 뭐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미국의 눈치 보고 적당히 아마 비정치적인 분야, 뭐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아마 뭐 보건의료 쪽에 협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별 의미는 없죠 그런 건. 사실은 코드가 뭐 조약 형태로 이루어진 나토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게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나토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정확하게 한국이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자는 너무 좀 앞서 나간 예언을 하는 것도 이번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에 기분이 나빠진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한테 모욕을 주고 압박을 한다면은 한국이 정말 쿼드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분석 기사를 낸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모르면
그러면서 아마 이 두 개를 잘 안다고 설명한 것 같은 내용이에요. 예, 저기 한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달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끌어내려고 그런 했다고 설명하겠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까지 중국에 맞서는 이런 꿈에도 그러면 문재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미국하고 이런 그 정상회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문구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한국 정부의 신뢰도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약속해놓고 또 돌아설 놈들입니다. 그럼요. 과연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약속한 바를 지키겠느냐?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성이 거의 없네요. 그게 지금 요 최근 한 몇 년 동안 중국, 북한하고 친하다 보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쇼킹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중국으로서도.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변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어 하나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해서 상당히 아마 대만 해협이라는 중국의 뭐 신기를 건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그 뭐 일반적인 수사다. 왜냐하면 90%였던 물자나 통상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게 안전에 우려를 표명했다. 뭐 그건 뭐 뜻은 뭐 크게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가 우리 되게 concern, 우려를 표명했다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 단어를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 아예 그냥 뭐 condemn, 규탄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상당히 센 단어를 많이 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이 미국하고 내고하면서 중국을 들미긴 들미기되 될 수 있으면 이제 강한 단어는 안 쓰도록 아마 그렇게 협의는 대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권 및 법치를 정진한다는 게 여기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북한 문제는 뭐 따로 또 북한 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새삼스럽게 미국하고 한국이 서로 간에 뭐 국내의 법치와 인권을 지적한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중국을 갖다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 해협 밑에 이것도 뭐 중국의 뭐 버마라든가 위구르라든가 신장 위구르 이런 부분들을 지역만 표시하지 않았지 표시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건데, 양정상은 세계무역기구 WTO 계획을 위해 긴밀 협의에 나가기로 했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워딩은 상당히 셉니다만은 불공정 무역 관행 이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이거는 뭐 중국을 당연히 이제 겨냥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중국이 어떤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지 좀 아마 수일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말이 없는데 되게 여러분 조평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만 난리를 칠 건데, 불장난 하지 마라 보다 더 격한 단어를 쓸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좀 아마 수를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짖는 강아지는 물지는 않거든요. 이 안 짖는 놈이 물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보다는 북한이 더 사나운. 아마 그렇게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게 아마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 갑자기 도발할 수 있는 막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겠죠. 북한의 지금까지 행태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요까지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개나마 보수나 진보나 이번 공동성명 내용을 아마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뭐 상당히 보수의 입장으로서는 기대 이상으로 바이든이 잘했다. 이거 참 웃깁니다. 지금 한국인으로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 같아 칭찬을 하고 앉았어야 되니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여하간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게 찬밥 신세가 되고 어젠적 뭐 결례 이런 것들 경험하고 오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분개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흐뭇한 미국이 인제사 정신 차리구나 뭐 이런. 세상이 이처럼 많이 변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의 술수에 말려들었다. 완전 한판 유도로 치면 완전 한판승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사실 이런 게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가기 전에 다 조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죠. 특별하게 민감한 단어를 빼라든가 넣자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대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될지. 근데 이제 갈 때는 상당히 문제는 아마 그 표정 관리를 좀 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아마 기자회견 같은 거 하기 싫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상이 아마 대개 지금 이 공동성명에 나타난 이렇게 안보 관계, 특히 이제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건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뭐 큰 하이라이트가 됐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44조를 하겠다. 처음에는 뭐 59조라고 그러던 게 44조라고 언론에 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찌 보면은 사실은 국내에도 지금 일자리 없어가 쩔쩔매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고용 창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인건비에 좌우되는 그런 공장도 아니고 실제 대부분에다 기계가 조립하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항공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일자리는 누가 담당하냐? 근데 이건 아마 노조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아마 대규모 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다가
투자하진 않겠죠. 물론 이 건에 대해서 미국에서 압력도 있고 하긴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어떤 반도체 한다면 육성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 사실은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한미 동맹 또는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는 크게 일조했다고 평가해도 뭐 아쉬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네. 문 정권 전에는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고 없었거든요. 박근혜 정부가죠. 그렇죠. 네. 근데 문이 처음에 미국에 갈 때 트럼프 되고 네. 그때 얼마 했다 한다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얼마 투자한다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란 말입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미 간의 회담을 하고 만나면 곧바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된다라는 게 문가리하고 트럼프가 만들은 지금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가 책 잡힌 게 있으니까 트럼프가 물론 뭐 하여튼 개판을 치긴 쳤습니다만 여하간 미국 그 사회, 미국 어떤 행정 구조를 지탱하는 관료 기구들이 한국 정부가 이제 계속 친중 친북주로 나는 걸 트럼프 시대에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얘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를 다루냐 하는 문제가 역력히 드러나는데 과거에는 미국에 가서 뭐 투자를 얼마 하겠다는 게 그게 국내적으로 큰 뭐 칭찬을 받아만 그런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자기들의 손익 계산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은 그건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독재 권력이 해라 한다 하더라도 손해본 장사를 하진 않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미국이 아마 철저하게 이득을 챙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여기서 이제 그 이번 그 공동 성명에 나왔습니다만은 하나 이제 제가 재밌게 본 거는 그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사, 그다음에 핵심 기술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중국 핵심 기술 누출을 갖다 사전 방지를 서로가 약속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하면 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만은 공동 성명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미국으로서 성과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을 투자를 받는 대신 이런 중요한 기술들이 절대 중국이나 경쟁 국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못을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 일부에 말씀하신 거 원전사업 공동참여 이건 사실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지난번에 체코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국에서는 이제 탈원전 한 대 놓고 체코 수산한 데는 우리 원전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좀 팔아달라고 세이즈를 내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실패했던.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국내 탈원전 정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보관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든지 인지 부조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 별로 개의치 않은 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냐 식으로 아마 이것도 입 닫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가 하나 들어갔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예. 이거 뭐 지금 저도 조금 놀란 게 겨우 바이든이 코미트한 게 55만 명 한국군 접종이라 딱 못을 박았더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5천만 명 같으면 최소한 우리나라 10% 정도는 떼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스가한테 5천만 본이라고 코미트를 했습니다만 그게 내일 당장 일본에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제 정상이 되면 그런 약속이 됐었고요. 그게 비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너무 이제 적은 분량인데 이것도 아마 일부에서 수장님이 잠깐 타치한 것처럼 이것도 지금은 이제 미국이 우리 조롱한 거죠. 자, 이래 놓고는 너가 이제 코로나 핑계 대고 한미 군사를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못 했죠. 예. 이건 이제 핑계 대지 마라라는 식이 아마 같은데 이것도 아마 상당히 쇼크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오늘 이제 청와대가 네. 좀 당황을 했는지 네. 뭐 위탁 생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이 학부문이 늘어날 거다라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근거도 없이 그냥 추정을 떠들죠. 그냥 오늘 네. 한마디 했으면 자기들도 좀 심각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요즘 보면 옛날에 외교부나 또는 청와대에서 대변인 성명할 때는 특별한 근거 없이 했다가는 기자들한테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지르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뭐 내용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하간 이번에 그 공동 성명의 그 문구를 보면은 그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에 합의를 했다. 이런 표현은 이거는 뭐 영문화, 구구나 어느 쪽으로 봐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는 뭐 크게 없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조금 구체성을 띈다고 보는 거는 한미 양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시켰다. 이런 데 실천적인 이제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점은 이쪽 그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이런 홍보 삼아 이야기를 해도 크게 뭐 우려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건 하나는 지난번 지금 현재 외교부가 뭐 소송권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아제르바이잔 가는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자 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핵심 우려 물자를 다급히 표를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다. 이거 아마 그때 그 이야기겠죠. 이거. 그 이야기일 건데 네. 문제는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예. 미국에서 사의를 표명한다 해서 그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것도 그럼 바이든이 한 건지 우리가 네. 또 해달라고 한 건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준 거는 사실인데 네. 어쨌든 우리가 확보한 영수증에 따르면 실고관계 그게 네. 지급을 한 네. 돈을 지급을 한 걸로 또 처리가 돼 있어요. 페마 이 미국의 연방재난청 사이트에는 네. 돈을 한국에 지불한 걸로 돼 있다는 500만 불인가.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실체가 뭐냐라는 부분은 아리까리한데.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 언론에서 전혀 다루질 않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이거는 뭔지. 그냥 네. 슬쩍 이렇게 네. 해놓고 넘어가는 안전장치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받은 쪽에서는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감사 표시하는 건 뭐 당연한 예.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이제 그 좀 민감한 부분인데 중국으로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건데 요건 제가 모르겠다가 소장님 뉴핑을 보고 찾아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코로나 19, 예, 코비드 기원조사. 19 발병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통립적인 평가 분석, 예. 미래 발병의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아마 이것도 아마 조금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좀 괴로워할 그런 내용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만 보면은 뭐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내 정치, 인권 문제, 그다음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그다음에 경제기술, 반도체 공동체 협력 여러 가지 의제들 정치, 경제 분야 여러 개 쭉 이렇게 내용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머지 부분 아주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고 테크닉한 부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자기 나라가 아쉬운 거를 동의한다고 한마디씩 해주라 해서 쌍방이 교환한 것 같아요. 막 예. 그런 점들. 근데 이거 지금 우한 코로나 발언을 네.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네. 3명의 이 연구원이 네. 11월 초에 이미 병원에 네. 코로나 정세와 똑같아 가지고 갔다라는 걸 미국 정보기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흘렸고 네. 파우치 박사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네. 결정적인 정언만 하나 터지면 네. 이 문제가 이제 끝난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이 공작을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네. 중국은 이제 그때 있었던 연구원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해 2월 달에 그렇겠죠. 그 네, 저기 네. WHO에서 갔을 때 네. 뭐 한 사람도 퇴직 안 했다. 그 사람 중에 항체가 없는 이 행성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네. 그래서 안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네. 문제로 봐서는 미국이 이 사람 중에 하나 정도를 뭐 네. 확보하고 있다가 차츰 하나씩 몰아가서 막판에 이제 WHO가 이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기 전날 중국이 대만을 못 오겠잖아요. 네. WHO에 미국이 네. 대만을 맞습니다. 밀었는데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전야에 미국이 이런 발표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고 파우치 박사가 백악관 백신 코로나 이 고문 자격으로 이 이야기를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미국이 이 코로나의 기원 지금 세계 350만 명이 죽고 또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남긴 부분에서 중국이 기원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절대로 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바짝 쪼아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있다. 상황자 미국이 제일 많으니까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아마 원천 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게 되면은 그와 이해관계를 갖는 나라한테 가지고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번 정상회담 때 이런 이야기 오갔다. 그걸 갖다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하나 웃기는 거는 이미 대통령이 미국을 떠났던가요? 떠나기도 전에 뭐 소모라는 의원이 좀 민주당에 네. 막 소새끼로 갑시다. 그럼 이상한 이게 무슨 뭐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누구 하나를 중국에 보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니? 이딴 소리를 했다가 지금 뭐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게 문자 폭탄받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주 저기 뭐 저 중국의 스파이네요, 그죠? 예, 뭐 그런 식인데 이거는 뭐 그 원래 다 끝나고 나면 예컨대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요요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다 전달하죠. 뭐 주요 제도 이런 거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하고 안 하고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이거 하나를 보면은 근데 사실 이번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어떤 어설픈 이런 그 뭐 소의원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반중 인사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더만요 보니까 철저하게 아마 유린되고 그게 또 유튜브 상에는 가시거리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한국 지평이 정치적 지형이 많이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대사님 모시고 이제 이어서 1, 2부로 한미 정상회담 전반을 훑어보고 또 평가를 해봤습니다. 대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